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한 소년이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막힌 물길, 굶주리는 백성들, 그리고 진실을 감춘 권력자. 10살 소년이 우물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봄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매화가 피었고 버들가지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쌀가마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사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악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올랐소? 이러다 굶어 죽겠구려.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지난주보다 또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세곡선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쌀을 빼돌린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대궐한 정승 이정호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곡 감독의 직책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직접 운송을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은 어찌 생각하는가?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승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소신이 직접 살피겠나이다. 대궐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무겁습니다. 관복을 입은 등이 처음으로 굽어 보였습니다. 햇빛이 밝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짙었습니다. 그날 밤 정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상한 꿈이 찾아왔습니다. 말라버린 우물이 보였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쇠사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그 끝에 가문의 문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그림자가 우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승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무릎을 감았습니다. 물이 끊기면 가문도 끊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승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등이 젖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승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승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정승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이까? 시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직접 시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정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마른 우물처럼
이 나라의 어딘가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승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표정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승의 가마를 보고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승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쌀 파는 곳, 나물 파는 곳, 생선 파는 곳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관에서는 뭐 하는 거요? 세곡선이 어디로 간 거요?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쪽 마을 버려진 우물에 쇠사슬을 거셔야 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저 우물은 저주받았소. 다른 이가 소리쳤습니다.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람이 빠져 죽었소. 그 뒤로 아무도 가지 않았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우물은 막힌 수로와 이어져 있나이다. 정승은 소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정승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은 없나이다. 사람들은 그냥 아이라 부릅니다. 어찌 그 우물을 아느냐? 꿈에서 보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저었습니다. 미친 아이로구나. 하지만 정승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꾼 꿈이 떠올랐습니다. 말라버린 우물, 흔들리는 쇠사슬. 그 우물로 안내할 수 있겠느냐? 정승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승의 수행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대감, 저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나이까? 정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저 우물로 가겠다. 정승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겠나이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정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승은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소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살. 그러나 그 눈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쪽 마을은 한양에서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정승은 이른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소년이 앞장섰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빨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집들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소녀는 마을 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우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나무 울타리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것이옵니다. 소년이 가리켰습니다. 정승은 우물에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이 언제부터 버려졌느냐? 수행원이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이옵니다. 어느 날 물이 갑자기 말랐습니다. 그리고 수은 감독을 하던 양반이 이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난다고도 했습니다. 정승은 우물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돌틈 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우물벽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깊고 가늘게 패인 자국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대감, 이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저 아이의 말을 믿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로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쇠사슬을 준비하라. 정승이 말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명이다. 정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행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쇠사슬이 준비되었습니다. 말 한 필이 끌어야 할 만큼 무거운 쇠사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주받은 우물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재앙이 일어날 것이오. 밤이 깊어갔습니다. 횃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우물을 비췄습니다. 우물 안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정승은 직접 우물가에 섰습니다. 쇠사슬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내리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쇠사슬이 천천히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철컹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우물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0살의 얼굴이지만 밤바람 속에서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쇠사슬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쇠사슬이 멈췄습니다. 무언가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끌어올리도록 정승이 명령했습니다. 사내들이 쇠사슬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해졌습니다. 헛! 구령에 맞춰 당겼습니다. 쇠사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르륵. 금속이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돌이 움직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정승은 직접 쇠사슬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함께 당겼습니다. 우물 바닥이 움직였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판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검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틈 사이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횃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우물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소인을 기억하시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승은 말없이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왕실 수훈 장부를 지켜온 자이옵니다. 수훈 장부? 정승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수훈 감독나리께서 억울하게 죽으셨나이다. 그날 밤 이 우물로 몸을 숨겼나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일을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수훈 감독 양반은 죄를 뒤집어 썼소. 누군가 말했습니다. 쇠곡을 훔쳤다고 했소. 하지만 억울하다고 했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장부를 맡기셨나이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키라 하셨나이다. 어찌 10년을 우물 속에서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우물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수로가 있나이다. 물이 흐르고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나이다. 목숨을 이어갈 만큼은 되었나이다. 정승은 쇠사슬을 더 내렸습니다. 노인이 쇠사슬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이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땅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승이 부축했습니다. 장부는 어디에 있는가? 노인은 다시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아래 있나이다. 소인이 가져오겠나이다. 내가 내려가겠다. 정승이 말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랐지만 정승은 이미 쇠사슬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아래는 넓었습니다. 돌판이 열린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승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올라왔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우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승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쇠곡 운송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양, 출발지, 도착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장부이옵니다. 정승은 천천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붉은 줄이 그어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쇠곡이 원래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항구로 향한 기록이었습니다. 물길 일부를 고의로 막았나이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쇠곡선이 돌아가게 만들었나이다. 다른 항구로 가도록 했나이다. 정승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래 문서가 나왔습니다. 쌀을 판 기록이었습니다.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쌀값이 오를 때 팔았나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부러 물길을 막아 쌀이 늦게 도착하게 했나이다. 그러면 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이다.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의 눈이었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길이 막히면 곡물도 막힙니다. 소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차익을 챙겼나이다. 정승은 장부를 더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서 최경민. 정승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세곡 운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수은 감독 나리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이옵니다. 정승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승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 장부를 조정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 절망하는 어머니들, 분노하는 아버지들. 정승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다. 수행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정승에게 절했습니다. 날이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정승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대도 함께 가야 한다. 그대의 증언이 필요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우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승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꿈에서 보았다고 했나이다. 그것뿐인가?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나이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승은 장부를 임금께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함께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대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추긴 듯 보였습니다. 정승이 세곡을 숨겼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굶겼다. 처벌하라. 정승의 집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는 여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조정에서 급히 부르나이다. 정승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가마를 둘러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정승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궐에 도착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판서 최경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승 이정호, 그대가 세곡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어. 판서가 빈문서를 꺼냈습니다.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승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세곡을 팔았을 것이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위조이옵니다. 정승이 말했습니다. 판서는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그때 한 사내가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증언하겠소. 정승이 상인과 밤마다 만났다고 하오. 거짓이었습니다. 그 종은 석 달 전 도둑질로 내쫓은 자였습니다. 저자는 도둑질로 내쫓은 자이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해명을 듣고자 한다. 정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이 진짜 증거이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판서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보였습니다.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10년 전 일이오? 그것을 어찌 믿을 수 있어?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대궐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정승을 내놓으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은 물러가 있거라. 정승은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판서가 뒤따라왔습니다. 그 장부를 내놓으시오. 10년 묵은 거짓이오. 정승은 멈춰 섰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옵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대를 믿지 않소. 여론이 칼날이오. 판서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가마가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담장 밖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0살의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길을 열 때입니다. 소년은 중얼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남쪽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우물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우물을 비췄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막힌 수로를 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무얼 할 수 있겠소? 하지만 소년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돌판이 열린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로가 보였습니다.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막힌 곳이 있었습니다. 큰 돌과 흙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소년은 돌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가 났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서. 한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밧줄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함께 수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치웠습니다. 흙을 파냈습니다. 막혔던 곳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수로를 타고 물이 흘러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로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물은 한양으로 향하는 큰 강까지 이어졌습니다. 쇠곡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물길을 따라 배가 움직였습니다. 쌀을 실은 배들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양시장에 쌀이 풀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쌀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쌀이다. 쌀이 왔다. 장사치들이 쌀을 풀었습니다. 가격표를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늘은 더 많이. 닷새가 지나자 쌀값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악들이 쌀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시장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승이 정말 쌀을 숨긴 것이 맞소? 그럼 이 쌀은 어디서 온 거요? 남쪽 수로가 열렸다던데요. 그럼 막은 것은 누구요? 시장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쪽 마을의 우물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수로를 연 소년의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수흥 감독의 이야기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궐 안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승의 집 앞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던졌던 돌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마을 우물가에서 소녀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나이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판서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수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녘 관군들이 남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20명이 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깼습니다. 개들이 짖었습니다. 우물가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관군 대장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교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천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이 우물을 막고 수로를 다시 폐쇄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란 얼굴들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역모의 증거가 있다. 이 수로는 불법으로 연 것이다. 관군들이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돌을 준비했습니다. 우물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켜라. 관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물길은 백성들의 것이옵니다. 명을 거역하면 죽음이다. 소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살의 작은 몸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이 다가왔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해치지 마시오.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무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승 이정호였습니다. 노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승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군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교지를 보여주시오. 대장이 교지를 내밀었습니다. 정승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장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조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임금의 도장이 아니요. 판서가 만든 가짜이요. 대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관군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말에서 내린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관군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어사는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교지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위조이요. 어사가 교지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판서 최경민의 명으로 움직인 것이요. 관군 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이 수로를 연 아이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다. 어사는 일어났습니다. 정승을 보았습니다. 장부는 가지고 계시오? 정승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사가 받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임금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우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빨랐습니다. 어사가 앞장섰습니다. 정승과 노인이 뒤따랐습니다. 소년도 함께였습니다. 대궐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조정이 열렸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판서도 있었습니다. 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아래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래어라. 어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세곡 운송 장부이옵니다. 물길을 고의로 막은 기록이 있나이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쌀값이 오를 때 팔아차익을 챙긴 기록도 있나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판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서 최경민. 이 모든 일의 주모자이옵니다. 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이오. 10년 전 일을 어찌 믿을 수 있소. 어사는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년을 우물 속에서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증인이옵니다. 10년을 우물 속에서 이 장부를 지켜왔나이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인은 수은 감독 나리의 충복이었나이다. 나리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소인에게 장부를 맡기셨나이다. 그것은 조작이요. 저 노인은 미친 사람이요.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남쪽 수로 조사 기록이옵니다. 수로는 10년 전 고의로 막혔나이다. 그 시기가 정확히 장부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전 판서는 위조된 교지로 관군을 보냈나이다. 다시 수로를 막으려 했나이다.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인은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서 최경민, 그대는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나라의 곡식을 훔치고 왕명을 위조했다. 이것이 사실이냐? 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박하라. 관군들이 다가왔습니다. 판서를 결박했습니다. 끌려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조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정승을 보았습니다. 경은 억울함을 풀었다. 수고하였다. 정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이 아니옵니다. 한 소년이 진실을 밝혔나이다. 임금의 시선이 소년에게로 향했습니다. 10살의 작은 몸. 하지만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은 없나이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수명이다. 물길을 살린 아이라는 뜻이다. 소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서는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죄, 백성을 굶긴 죄, 왕명을 위조한 죄. 그는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남쪽 마을의 우물은 정비되었습니다. 돌을 새로 쌓았습니다. 두레박을 달았습니다. 물이 맑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재난을 막은 우물. 마을 어귀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우물을 지킨 이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10년을 우물 속에서 산 노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양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쌀값은 안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정승 이정호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사양했습니다. 소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대신 물길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시는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대궐 안 소년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짐이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물길을 관리하는 관직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대만큼 물을 아는 이가 없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물이 막힌 골이 아직 많사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이 있나이다.
임금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짐이 기다리겠다. 소년은 다시 절했습니다. 감사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승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서쪽이옵니다. 그곳에도 물이 마른 곳이 있다고 들었나이다. 정승은 은자 몇 냥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에게는 필요 없나이다. 그래도 물만 있으면 되옵니다. 소년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소년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남쪽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우물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잘 있거라.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년은 홀로 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마을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로는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혔던 물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도 물길이 열릴 것입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길을 연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막힌 것은 결국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